2024년 서울 강남의 빌딩 숲은 회색빛 장막에 덮여 있었다. 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졌다. 강도진은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 안에서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34세에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의 시계는 묵직했고 옷차림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공허했다. 그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대형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 완벽한 비즈니스이자 삶의 설계도였다. 단지 심장이 뛰지 않을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약혼녀의 비서였다. 강 전무님, 김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자료가 급합니다. 2014년에 선생님께서 폐기했다고 하신 초기 설계 스케치북이요. 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걸 보셔야 한다고. 혹시 그 스케치북을 맡기셨던 곳이나 폐기된 장소가 기억나시는지요? 도지는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가난했지만 꿈으로 가득 찼던 대학 시절, 치기 어렸던 연애,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끊어냈던 과거. 그는 그 모든 것을 한데에 모아 영원히 닿지 않을 곳에 버려두었다. 문득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다. 이별 직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모든 것을 처분하려 했던 곳. 오래된 책들을 매입하던 헌책방 골목이었다. 도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다. 강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낡고 좁은 동네였다. 빗길을 뚫고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서점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빗방울이 차가운 공기를 감쌌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 흙먼지가 젖어들고 낡은 종이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피어나는 특유의 냄새였다. 비의 냄새. 그 냄새는 그를 순식간에 2014년의 어느 여름날로 데려갔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방, 눅눅한 이불, 그리고 그의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 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과거는 끝났다. 그는 성공했고 이젠 미래만을 봐야 한다. 그가 찾던 서점은 간판도 희미했다. 여름의 기록, 여름의 지, 차엄바오. 서점 문을 열자마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내부는 좁고 어두웠으며 천장에서는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 그리고 방금 내린 비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이서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낡은 책의 표지를 조심스럽게 수선하고 있었다.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10년의 시간이 그녀의 얼굴을 더 투명하고 섬세하게 다듬어 도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얇은 손가락이 책 종이를 만지는 모습은 마치 첼로를 연주하던 그때와 같았다. 도지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뛰었다. 서유는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낸 미소라. 도지는 오히려 불안했다. 어서 오세요. 꽤 쏟아지네요.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도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졌다. 이 서윤. 서윤은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은한 빛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오랜만이에요, 강도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씨라는 호칭을 썼다. 그 호칭은 10년의 단절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도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당신 서점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수선 일을 주로 하죠. 도진 씨는 여전히 건축 쪽 일 하시는 거죠? 네. 이제는 제가 설계한 빌딩이 서울에 몇 개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듯 말했다.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떠날 때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지네요. 꿈을 이루셨군요. 그녀의 축하는 진심 같았다. 도지는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갔다.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혹시 10년 전에 제가 맡겼던 두꺼운 스케치북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학 시절 초기 설계도가 들어있는. 아, 스케치북이요. 기억해요. 도진 씨가 버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른 책들이랑 같이 창고에 넣어뒀죠. 버리지 않으셨군요. 네, 당시엔 너무 소중한 것들이라 제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보관해 두었습니다. 찾으러 오실 줄은 몰랐지만.
도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그 스케치북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고 열쇠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때 도진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그녀와 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남자는 온화하고 푸근한 인상이었다. 배경은 바닷가였다. 서윤의 왼손 약지에는 액자 속의 남자와 커플인 듯 똑같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도윤의 가슴 한쪽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완전히 놓아주었어야 할 거야 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자신이 그때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느껴졌다. 서윤은 액자를 도진에게 보이지 않게 살짝 돌려놓았다. 창고가 많이 낡아서요. 먼지가 많을 거예요. 제가 대신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도진은 서윤이 들어간 창고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빗소리는 여전히 강했다. 2014년 여름. 반지하 방. 천둥 소리에 서윤이 잠에서 깼다. 옆을 보니 도진이 땀을 흘리며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선풍기는 낡은 소리를 냈다. 장마철이라 습기가 가득했다. 서윤은 일어나 낡은 담요를 도진에게 덮어주었다. 도진은 뒤척이다 서윤의 손목을 잡았다. 어디가? 더워서요. 물 마시려고?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가지마. 그냥 여기 있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씻은 듯한 샴푸 향과 함께 빗물 섞인 흙냄새가 났다. 도진은 서윤의 목덜미에 코를 묶고 속삭였다. 너한테서는 항상 이 냄새가 나. 흙냄새, 비냄새, 그리고 희망 냄새. 그때는 정말 희망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도진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싶었고 서윤은 첼리스트가 되어 도진이 지은 공연장에서 연주하고 싶었다. 2024년 서점안 서윤이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창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여기요. 혹시 안에 내용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진은 스케치북을 받았다. 표지는 낡았지만 익숙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서툰 글씨로 쓰인 문구. 나의 집, 서윤과 함께. 도진의 목이 메었다. 그는 서둘러 책을 덮었다. 아닙니다. 확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 그녀에게 사례비를 건네려 했다. 서윤은 손을 내저었다. 돈은 괜찮아요. 오래된 친구에게 뭘 받겠어요. 오래된 친구. 도지는 이 단어에 또다시 상처받았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보관해 주셨는데? 도진이 우겼다. 정 그러시다면 혹시 이 골목에 비가 안 새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럼 되죠. 서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의 물이 새는 부분을 향해 있었다. 도지는 지갑을 집어넣었다. 그는 서둘러 서점을 떠나고 싶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이 냄새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해요, 도진 씨.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셨군요. 서윤이 말했다. 도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을 발견했다. 정신없이 나오느라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그는 다시 서점 안으로 발을 디뎠다. 제 지갑을 놓고 갔군요. 죄송합니다. 서윤은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도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은 도진이 있는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 서윤 마참 나지막이 조심스럽게. 네, 선생님. 이서윤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시신경 위축 속도가 빨라졌다고요? 2달 안에 거의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수술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피아노를 쳐야 할 이유도 없고 수술비도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로도 충분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은 아직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도지는 얼어붙었다. 시신경 위축, 2달 수술비. 그는 방금 본 액자 속의 행복한 미소와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잔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금 홀로 서점에서 겪고 있는 고독과 고통이
10년 전 자신이 잔인하게 버리고 떠났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갑을 챙겨 조용히 문을 열고 서점을 나섰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닿았지만 그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비의 냄새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회와 비극의 냄새였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도지는 차 안에서 젖은 양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는 서윤에게서 훔쳐들은 몇 마디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아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었다. 시신경 위축, 2달, 수술비.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이 아무 가치 없음을 느꼈다. 자신이 지은 수많은 빌딩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정보를 알아내도록 지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그렇게까지 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고, 자신은 그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핸드폰 갤러리를 뒤적였다. 약혼녀와 함께 찍은 완벽하게 연출된 웨딩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화려했지만 감정은 없었다. 도지는 사진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가장 아래, 숨긴 폴더 깊숙한 곳에 10년 전의 사진들이 있었다. 2014년 여름, 서강대학교 캠퍼스, 시험 기간이었다. 도지는 건축학과 도서관에 틀어박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컵라면 살 돈도 아까웠다. 새벽 2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작은 보온병과 김밥 한 줄을 들고 나타났다. 서윤, 이거 마셔. 어제 내가 끓인 미역국이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레시피 물어봤어. 시험 볼 때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래. 도진, 너 피곤하잖아. 오늘 첼로 레슨도 있었는데. 서윤, 레슨 전에 잠깐 끓였지. 미역국 끓이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 나는 도진 네가 만든 건물에서 첼로 연주할 거니까 너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되어야지. 밥이라도 잘 먹어야 설계도가 나오지. 도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김밥은 터져 있었고 미역국은 약간 싱거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만찬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연주 때문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다. 도진, 내가 성공하면 너에게 제일 먼저 비가 새지 않는 집을 지어줄 거야. 반지하 말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그리고 절대 너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서윤,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비가 새도 좋아. 비 냄새도 좋고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게 내 집이야. 그때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맹목적이었다. 가난했기에 서로에게 더욱 의지했고 미래의 꿈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 꿈은 넉넉함 위에서만 꼽힐 수 있었다. 도지는 자신의 가족이 빚더미에 앉자마자 그 꿈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달았다. 2024년 서점 앞 도지는 다시 서점으로 향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핑계로 다시 그녀를 보고 싶었다. 아니,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서점 문을 다시 열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서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책수선이 아니라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다. 그녀의 뜨개질 바늘이 낡은 실타래 사이를 오갈 때마다 밖의 빗소리와 묘하게 섞여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도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역군 스케치북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서윤, 네 그러세요. 창고 앞에 있어요. 빗물이 튀지 않게 잘 살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그가 벽이나 의자와 이야기하는 듯했다. 도지는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창고 안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뒤섞였다. 스케치북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도지는 상자를 열었다. 스케치북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것들이 가득했다. 그가 서윤에게 선물했던 빗물에 번져 글씨가 지워진 편지들. 도진이 졸업 작품 준비할 때 밤샘 하면서 마셨던 믹스커피 포장지들, 그리고 노란색 우산. 10년 전 그들의 유일한 우산이었다. 손잡이가 부러져서 도진이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았던 그 우산이었다. 그는 이별하는 날 그 우산을 그녀에게 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돌아섰다. 그는 그 우산마저 버렸을 거라 생각했다.
도진은 노란 우산을 집어들었다. 우산천에는 낡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검은색 매직으로 쓰여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도진 앤 서윤, Our Rainy Home. 그 순간 서윤이 창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실타래를 들고 있었다. 서윤, 그것도 버려주세요.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도진, 당신은 왜 이걸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괴롭지 않습니까? 서윤은 우산이 아닌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윤, 괴로워요? 하지만 저는 괴로움마저도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도진 씨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심지어 고통까지도 책임지고 지켜왔음을 깨달았다. 도진, 당신, 아까 병원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윤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체념이 스쳤다. 서윤,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버릇은 여전하시네요. 저 결혼했어요. 제 남편은 저를 잘 돌봐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도진. 당신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좁고 물새는 서점에서 일하는 걸 압니까? 당신이 수술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압니까? 서윤은 도진에게서 노란 우산을 빼앗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하며 말했다. 서윤, 그가 알든 모르든 그건 강도진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 냄새 맡아보세요. 비냄새, 흙냄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요.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세요. 그녀의 단호함은 도진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틈도 어떤 희망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마치 그에게 당신은 과거를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도진은 스케치북을 들고 서점을 나왔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그는 자신의 채 몸을 던졌다. 그리고 서윤이 했던 말을 되뇌었다. 저는 괴로움마저도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녀가 뜨개질하던 것이 무엇일까? 왜 그녀는 뜨개질에 그토록 몰두했을까? 도진은 문득 깨달았다. 시력이 나빠지는 그녀에게 촉감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일 것이다. 그녀는 무언가를 기록하듯 마지막 촉감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도진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돈과 명예. 하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지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10년 전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었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급 침대,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 밖은 비 한 방울 새어 들어올 틈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축축하고 낡은 서점, 그리고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약혼녀와의 전화통화과도 건성으로 끝냈다. 그녀는 도진이 가져온 스케치북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도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돈과 명예가 아닌 책임감과 후회라는 무거운 단어들을 짊어지게 되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했다. 습기가 벽돌에 스며들어 마치 벽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서점 여름의 기록 앞 문은 잠겨 있었다. 도진은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윤의 책상은 깨끗했지만 그녀가 즐겨 마시던 옅은 허브차 향 대신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나는 듯했다. 도진은 서점 앞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그는 건축가였다. 건물을 설계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서윤이라는 복잡하고 무너져가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게라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앉아있기를 2시간, 옆집 갓 꽃집 주인이 나와 담배를 피우며 도진을 흘끗 보았다. 꽃집 주인은 50대 아주머니로 친절해 보였다. 도진, 조심스럽게, 저기 뭐 혹시 이서윤 씨가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꽃집 주인, 담배 연기를 뿜으며, 서윤이는 또 글쎄, 저 건물 3층에 살지. 서점 주인이니까 자취한 지 꽤 됐어. 도진, 혼자 사시는군요. 꽃집 주인,
그럼 혼자 산지 5년은 넘었을 거야. 아유, 안타까운 애지. 착하고 싹싹한데 얼마 전부터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더라고. 항상 책상에 앉아 뜨개질만 해. 도진, 심장이 내려앉으며 혹시 남편분은요? 어제 제가 잠시 봤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시던데요. 꽃집 주인은 피식 웃었다. 꽃집 주인? 남편? 서윤이 남편은 없어. 그 반지. 그거 서윤이가 아주 오래전에 산 거야. 왜 꼈는지 아나? 자기한테 연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쓸데없이 저 업근하는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혼자서로도 꿋꿋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트위스트 1 확인.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복한 액자 속 남자는 아마도 그녀의 오빠나 삼촌 같은 가족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도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그리고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도진은 머리를 감쌌다. 그녀의 거짓말은 그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윤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그녀의 의료 기록, 현재 경제 상황, 모든 것을 오늘 안으로. 도진은 서윤의 아파트 3층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저 안에서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진은 10년 전 그 불빛을 꺼뜨린 사람이었다. 그는 2014년 그가 했던 가장 비겁하고 잔인했던 이별의 순간을 떠올렸다. 2014년 가을 비 오는 날 저녁 도진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면서 가족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등록금은커녕 월세 낼 돈도 없었다. 도진은 서윤과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미래까지 자신의 빚으로 얼룩지게 할 수는 없었다. 도진은 서윤을 불러냈다. 그들의 아지트였던 비 맞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도진, 우리 헤어지자. 서윤반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도진 더봐 잔인하게 냉정하게. 화난 거 없어. 와, 그냥 지쳤어. 너랑 이렇게 가난하게 연애하는 거 지겨워. 너도 지겨울 때 되지 않았어? 미래가 없어. 너 피아노 치는 것도 내 건축도 이 가난으로는 안 돼. 서윤. 웃음기가 사라졌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널 사랑하잖아. 가난은 우리 둘이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너 나한테 비세지 않는 집 지어주겠다고 했잖아. 도진.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건 개소리였어. 나는 이제 현실을 직시할 거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여자와 결혼해야 해. 너는 내 인생의 짐이야. 서윤은 빗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었다. 도진은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도진, 이거 받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도진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돌아섰다. 서윤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는 10,000원짜리 몇 장 대신 그가 놓고 간 노란색 우산을 챙겨 들었다. 2024년 서점 앞. 그때의 기억이 도진을 질식시킬 듯 덮쳐왔다. 그는 그녀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고 버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수술비가 없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서점 문고리에 달린 닫힌 팻말을 돌려 영업 중으로 바꾸었다. 그가 서윤에게 했던 짓은 되돌릴 수 없지만 최소한 지금의 그녀를 구할 수는 있었다. 도진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종소리가 울렸다. 서윤이 3층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뜨개질 바늘과 실타래가 들려 있었다. 서윤, 놀라서 강도진 씨? 왜 다시 여기는 제가 영업을 안 할 텐데. 도진, 결심한 듯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의 뜨개질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서윤은 뜨개질하던 것을 황급히 숨겼다. 서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진, 당신이 거짓말한 것을 압니다. 당신 결혼하지 않았죠. 당신이 혼자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시력 수술, 서점 보수 공사, 모든 것을 내가 할 겁니다. 서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서윤, 도와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삶을 살아요. 나를 그냥 추억 속에 놔두세요. 도지, 절규하듯 당신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버린 내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서윤,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속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단호함은 강철 같았다. 그때 도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비서. 전무님 이서윤 씨 정보입니다. 2015년 기록이 특이합니다. 그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을 전액 강도진 학생 건축장학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하셨습니다. 액수는 전무님의 대학교 마지막 학기 등록금 및 졸업작품 비용과 일치합니다. 도진의 심장이 멎었다. 서윤은 자신의 꿈 피아노과 아버지의 유산 보험금까지 팔아 자신을 버린 남자의 꿈을 완성시켰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진, 당신이, 당신이 내 등록금을 냈습니까? 당신 아버님 보험금으로? 내가 당신을 버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서윤은 도진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서윤, 나지막이. 당신은 나에게 희망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꿈이 나 때문에 무너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의 꿈은 우리의 집이니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밖의 빗방울보다 더 뜨거웠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것이 에효의 일의 끝이었다. 완벽한 구조를 가진 건축가 강도진의 삶은 낡은 서점 주인이자 시력을 잃어가는 여자 이서윤의 희생과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강도진은 이서윤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차갑고 얇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은 그의 성공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초였고 그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도진, 목이 메어. 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미워해야 했잖아요. 나를 증오했어야죠. 서윤,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나는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짓고 싶어 했던 건물들, 그 설계도를 완성시키고 싶었죠.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당신의 성공에 흠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말은 그의 비겁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도지는 그녀에게 겁만든 짐작이라며 잔인하게 떠났지만 그녀는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도지는 서둘러 무릎을 구부려 뚫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개 어깨를 잡았다. 이제라도 제가 바로잡을 겁니다. 수술 받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진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될 준비가 끝났잖아요. 결혼을 깰 겁니다. 당신은 내 집이었으니까. 서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늦었어요, 도진 씨. 나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도진은 더 이상 그녀와 논쟁할 수 없었다. 그는 서점을 나와 채 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와 약혼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연기하거나 파기하는 절차를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서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안과 의사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서윤의 모든 진료와 수술 준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절대적으로 비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익명의 기부자가 모든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지는 자신의 약혼녀 김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답게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여자였다. 도진, 민주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 냉정하게. 강 전무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첩장이 이미 나갔고 모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영이라뇨? 무슨 일입니까? 도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과거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 숨을 들이마시며 책임이요? 혹시 여자 문제입니까? 제가 이미 강 전무님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0년 전 대학 시절 이서윤 씨 말입니까? 도지는 민주의 정보력에 놀랐지만 숨기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가
제가 그녀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 강 전무님,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이 결혼은 우리 두 회사의 합병이자 미래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수십 년간 쌓아온 비즈니스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서윤 씨의 상태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다. 그녀가 당신의 졸업 작품을 위해 돈을 기부했다는 건 말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성공으로 갚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당신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은 그녀의 희생을 짓밟는 것입니다. 민주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도진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진, 그녀의 희생은 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민주, 한숨을 쉬며, 알겠습니다. 그럼 저와 서윤 씨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녀가 직접 당신의 도움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미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의 제안은 도진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서윤은 아마도 그들의 만남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가 계속 혼자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도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며칠 후, 서점 여름의 기록. 도진은 서윤을 설득하여 민주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서윤은 매우 불편해했지만 도진이 너무 절박해 보여 거절할 수 없었다. 민주는 낡은 서점 안에 들어섰다. 그녀의 명품 구두 소리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과 부딪히며 부조화를 이루었다. 서윤은 민주의 화려함 앞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밖에는 다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주, 서윤을 찬찬히 훑어보며 안녕하세요, 이서윤 씨. 저는 김민주입니다. 강 전무님의 약혼녀입니다. 서윤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주 직설적으로 서윤 씨가 강 전무님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강 전무님은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현재 건강 문제 때문에 강 전무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서윤 씨의 아름다운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윤은 민주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왼손 약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서윤, 김민주 씨, 저에게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강도진 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의 희생은 오직 저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민주, 그렇다면 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십니까? 수술을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 전무님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그 죄책감을 영원히 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의 논리는 서윤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서윤은 도진에게 빚을 갚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성공한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이었다. 서윤, 저는 강도진 씨의 삶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수술은 제 꿈이었던 첼로를 다시 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포기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는 제 서점의 냄새와 책의 질감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도진, 서윤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피했다. 서윤아, 부탁이야.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 마. 서윤, 단호하게. 도진 씨, 당신의 자존심은 당신의 성공으로 충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주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 보셨죠? 강 전무님, 서윤 씨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도지는 서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 속에는 깊은 체념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서점을 나가려 할 때 도지는 창고 문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서윤이 앉아서 뜨개질하던 바로 그 실타래들이 그 상자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서윤이 뜨개질로 완성한 듯 보이는 작은 곰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곰인형은 낡은 노란색 실로 만들어져 있었다. 곰인형의 눈은 단추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눈이 실밥이 풀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마치 한쪽 시력을 잃어가는 서윤 자신을 닮은 듯했다. 도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서윤이 이별 후 10년 동안 얼마나 고독하게 지냈는지,
그 작은 고민형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도진의 팔을 잡고 재촉했다. 가시죠, 강 전무님. 도진은 억지로 민주에게 끌려 서점을 나섰다. 하지만 다음 날 도진은 민주와의 회의 직전에 모든 것을 뒤엎었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 명의로 서윤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녀의 서점 건물을 몰래 매입하여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서윤이 모르게 그녀에게 선물이 아닌 보상으로 느껴지도록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도진의 결혼 파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의 결정은 건설업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강도진이 결혼 파기를 선언하자마자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 약혼녀였던 김민주와 그녀의 아버지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다. 그들의 보복은 잔인하고 신속했다. 도진이 이끌던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고 그를 믿고 따르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성공의 정점에 있던 강도진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신은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민주의 마지막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을 위해 그가 팔았던 모든 것, 잠시나마 얻었던 명예와 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10년 전 반지하방에 있을 때보다 더 평온했다. 그는 진짜 자신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의 비서만이 유일하게 그를 떠나지 않고 도왔다. 도진, 비서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이서윤 씨의 수술과 서점 보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익명으로 지원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서, 전무님 이 모든 것을 잃으시면 이제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도진, 창밖의 빗방울을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지어야 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서점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서윤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건물주에게 보수를 요청했다고만 전달되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극렬하게 거부했지만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을 갖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기에 결국 동의했다. 도진은 밤마다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망치와 삽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했던 거대한 빌딩들이 아닌 서윤의 작은 서점을 고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천장을 뜯어내고 눅눅한 벽을 새로 칠했다. 이 작은 공간을 바로잡는 것이 10년 전 자신의 엉망이 된 인생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점 앞, 서윤은 공사 때문에 잠시 옆집 잣꽃집의 작은 창고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서점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서윤은 냄새를 맡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코에 익숙한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들어왔다. 그리고 미약하게 섞인 땀 냄새. 그녀는 알았다. 이 냄새는 인부들의 냄새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가 건축학과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났던 꿈과 열정이 뒤섞인 냄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낡은 벤치에 앉아 그녀가 뜨개질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 나지막이, 도진 씨. 도진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그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녀의 곁을 맴돌고 싶었다. 도진, 거칠게. 아닙니다. 저는 공사 현장 인부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윤, 도진 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냄새. 10년 전 내가 좋아했던 그 냄새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도진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고마사이. 이렇게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도움 대신 노동으로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채 도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 씨와의 결혼도 파기되었다고요? 도진, 씁쓸하게 웃으며 나는 1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그 돈은 당신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당신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지은 성공을 포기하고 이제 당신의 꿈을 다시 지을 겁니다. 비가 새지 않는 서점. 서윤. 눈물이 흘렀다. 왜 항상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도진 씨?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도진. 나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나는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냄새는 과거의 순수함과 현재의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랑의 잔재가 뒤섞여 있었다. 서윤, 나지막이. 이 고민형, 보이세요? 서윤은 완성되지 않은 노란색 고민형을 도진에게 건넸다. 도진, 고민형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네, 한쪽 눈이 없습니다. 당신을 닮았군요. 서윤, 미소 지으며, 이 고민형은 당신이에요. 10년 전의 당신. 그리고 당신이 떠나던 날 나는 결심했어요. 내 눈이 다 보이지 않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촉감으로 당신을 만들겠다고. 도진 놀랐다. 나를 만들겠다니요? 서윤. 이 고민형은 당신이 건축가로서 필요했던 견고함을 상징해요.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견고함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고 고민형을 만들어 당신의 완벽함을 상상했죠. 서유는 사실 고민형을 만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사람의 구조를 그의 영혼을 촉감을 이용해 다시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도진은 깨달았다. 서유는 그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를 재창조한 사람이었다. 도진은 갑자기 서윤에게서 고민형을 빼앗아 가슴에 품었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을 완성시킬 차례입니다. 당신의 눈을 되찾아 줄 겁니다. 반드시. 도진은 서둘러 서윤을 부축했다. 내일 내가 준비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빛에서 10년 전 그가 세계를 지배할 건축가가 되리라 맹세하던 열정을 다시 보았다. 그 열정은 이제 오직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도진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진은 병원 복도에 숨어 그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민주가 나타났다. 민주는 냉정한 미소와 함께 도진에게 다가왔다. 민주, 강 전무님 이서윤 씨가 수술을 받는다고요. 익명의 후원자가 모든 비용을 냈다고요. 도진, 경계하며. 당신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민주, 작은 USB를 보여주며 당신이 저를 무시했죠. 당신의 모든 프로젝트를 망친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약점을 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윤 씨의 의료 기록, 당신의 익명 기부 자료,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비서만이 아는 내용이었다. 도진? 분노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 나는 당신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희생을 짓밟을 겁니다. 서윤 씨가 눈을 뜨자마자 익명의 후원자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민주의 복수는 잔인했다. 서윤이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기적적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또 다른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의 기쁨은 곧바로 죄책감과 절망으로 변할 것이다. 도지는 민주의 손에 들린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고 비웃으며 사라졌다. 도지는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려 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녀에게 더 깊은 고통을 안겨줄 위기에 처했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수술실 앞에서 무너져 내내린 강도진은 자신의 모든 실패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완벽한 구조물을 설계했지만 자신의 삶이라는 건축물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부터 엉망이었다. 10년 전의 비겁함이 현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하여 민주가 빼앗아간 자료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언론과 업계의 도진이 약혼녀를 배신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건축가로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윤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력은 아직 흐릿했지만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도진은 병실 문 밖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기쁨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가 겪을 죄책감을 막아내고 싶었다. 도진은 서윤이 퇴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그녀의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자로서의 순수한 희망만을 남기고 싶었다. 퇴원 후 서점 여름의 기록. 서점 보수 공사는 도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물이 새던 천장은 견고하게 바뀌었고 낡은 벽은 따뜻한 색으로 칠해졌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 서점은 10년의 세월을 딛고 다시 태어난 듯했다. 서윤은 여전히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코로 이 새로운 공간을 보았다. 새 나무와 페인트 냄새, 그리고 흙 냄새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공기의 냄새.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비가 새지 않는 집의 냄새였다. 서윤,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도지는 그녀의 곁, 서점 밖 낡은 벤치에 숨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익명의 후원자로 남아 그녀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랑을 위한 가장 큰 희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주의 복수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서윤의 눈이 흐릿하게 남아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지 며칠 후 서점 문 앞에 커다란 꽃바구니가 도착했다. 꽃바구니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작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편지 내용, 민주가 보낸 것, 이서윤 씨, 시력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익명의 후원자는 다름 아닌 당신이 사랑했던 건축가 강도진 씨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결혼을 파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을 구원했지만 이제 당신이 그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름다운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서윤은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희미한 시력으로도 글자들이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 때문에 또다시 짐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꽃바구니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꽃들은 바닥에 흩어졌고 진한 장미향이 서점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 냄새는 절망의 냄새였다. 도진은 그날 저녁 공사 마무리를 위해 서점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서윤은 서점 안 가장 밝은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도진을 향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다. 서윤,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거예요?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하였다. 도진, 고통스럽게? 나는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서윤,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내가 빚을 갚으라고 희생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내가 불행해져도 괜찮으니 당신은 빛나는 곳에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 때문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당신에게서 도망쳐야 했어요. 도진,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제야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녀는 갑자기 도진을 향해 다가섰다.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도진의 얼굴이 아닌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10년 전 그녀에게 희망을 약속했던 바로 그 심장 박동이었다. 서윤, 속삭이듯. 당신이 내게 고민형을 줬던 이유를 알아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만질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나는 당신의 영혼을 만졌어요.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을 내려놓으세요. 도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10년 만의 포옹이었다. 빗소리는 잔잔했지만 그들의 심장 소리는 폭풍우처럼 거세게 울렸다. 도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게는 집입니다. 그들의 격정적인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벗어났다. 서윤,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이제 나를 완전히 잊고
다시 당신의 성공을 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희생을 딛고 일어설 거예요. 이 서점은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로 충분해요. 서윤의 단호한 결정은 도진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와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이별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점 구석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의 삶의 행복이 아닌 비극만을 가져다 주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했다. 트위스트 밋 포인트. 도진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윤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 한다. 그녀는 그가 다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들의 사랑은 희생의 순환에 갇히게 되었다. 도진은 서점 구석에서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은 서윤이 정성껏 수선하여 보관한 것이었다. 그는 무심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낯선 필체로 적힌 글을 발견했다. 비록 내가 그의 삶에서 사라지지만 나는 그의 가장 중요한 꿈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나의 목까지. 그녀는 정말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제 다시 그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희생을 멈추고 싶었다.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서유는 도진에게서 벗어났다. 그녀의 시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도진의 고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채 낡은 서점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서윤, 당신이 진정한 건축가라면 당신의 건물을 다시 지으세요. 나 때문에 짓지 말고 당신의 꿈 때문에 지으세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일입니다. 도진은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 속에서 사랑이 아닌 거부만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의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도진,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의 성공을 증명할 겁니다. 그것은 이별 선언이자 동시에 약속이었다. 하지만 도진이 돌아선 후 서유는 혼자 남은 서점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고민형을 더듬어 찾았다. 서윤, 고민형을 끌어안고 미안해요, 도진 씨. 당신의 곁에 있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행복이에요. 서유는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점을 닫았다. 그녀는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잠시 쉽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져간 것은 노란색 고민형과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도진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진이 서점에 다시 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붙은 쪽지를 보았다. 잠시 쉽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옆집 꽃집 주인에게 서윤의 행방을 물었다. 꽃집 주인? 서윤이 글쎄, 며칠 전에 짐을 쌌어. 어디 가는지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했어. 도진은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녀는 그에게서 달아났다. 그의 사랑과 희생은 그녀에게 오히려 탈출의 이유가 되었다. 도진의 몰락. 도진은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서윤의 익명 수술비를 충당하고 서점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의 집은 낡은 창고가 되었고 그의 차는 중고 트럭이 되었다. 그는 다시 10년 전의 반지하 시절로 돌아갔다.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했다. 그때는 그 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꿈의 대가가 너무 무거웠다. 민주의 보복은 계속되었다. 도진이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는 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그는 업계에서 배신자이자 파산한 건축가로 낙인 찍혔다. 도진은 이제 정식 건축가로 일할 수 없었다. 그는 거리에서 공사 현장에 잡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도진,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며 괜찮아. 나는 이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끌어넘쳤다. 그는 그녀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그녀가 행복한지 알 수는 없었다. 2025년 겨울, 낡은 창고. 도지는 그의 임시 거처인 낡은 창고에 홀로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비와 달리 소리가 없었다. 고요함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불러왔다. 그는 서윤이 남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집의 설계도,
그는 그 스케치북을 보며 다시 한번 건축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감을 잃었다. 그의 모든 건축은 서윤에게서 나왔는데 서윤이 사라지자 그의 영혼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Moment of doubt, 절망의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지만 사랑은 그를 거부하고 떠났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도지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때 스케치북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입양기관의 문서였다. 도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윤이 작성한 서류였다. 10년 전 그녀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았던 시기와 비슷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서윤 하나의 임시보호 및 입양 희망 서류. 입양을 희망했던 아이의 이름은 이사랑, 리사랑. 도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윤은 분명히 자신에게 홀로 지냈다고 했다. 그런데 왜 입양 서류가 도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10년 전 그들이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서윤은 한 아이를 임시로 보호했다. 그 아이는 그녀의 먼 친척의 아이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상태였다. 서윤은 그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트위스트 2. 이별의 진정한 이유. 도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윤이 자신의 보험금을 도진에게 기부한 후 그녀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다. 그 상태로 그녀는 아이의 양육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보내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희망을 잃었다. 서윤은 도진에게서 떠난 이유가 그녀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또 다른 희생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등록금을 줬지만 그 결과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했을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했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에게 결혼했다고 거짓말했던 이유, 홀로 뜨개질하며 고독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사랑했던 두 존재, 도진과 아이, 모두를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고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 혼자만의 벽을 쌓았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그는 10년 전 가난 때문에 서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윤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그와 아이를 모두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별은 단순한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운명적인 비극의 순환이었다. 도지는 즉시 입양기관에 연락하여 이사랑이라는 아이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포기했던 아이를 찾아 그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서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HOI3 해방과 부활 GIAI2A 베이 호이신치 HOI 환활 비의 냄새 The Scent of Rain 강도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탐색자 시커가 되었다. 낡은 창고에 홀로 남아 그는 서윤의 잃어버린 희망, 이사랑이라는 아이를 찾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손에는 서윤이 남긴 낡은 입양 서류와 스케치북만이 들려 있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이 아이를 찾아 서윤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10년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다. 입양기관의 기록은 오래되었고 복잡했지만 도지는 건축가 특유의 끈기와 분석력으로 자료를 파헤쳤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모두 동원하여 비록 낡은 창고와 트럭만이 남았지만 그의 지성과 절박함은 여전했다. 수개월 후 부산의 작은 마을 도지는 아이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부산의 외곽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비가 아닌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다. 그곳에는 서윤의 친척이 운영하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보육원이 있었다. 보육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낡은 건물만이 남아 있었다. 도지는 절망했다. 그때 옆집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할머니가 도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할머니, 젊은이 혹시 서윤이 때문에 왔나? 도진, 놀라서. 서윤이요? 이서윤 씨를 아십니까? 할머니 알지 아주 착한 아가씨였어. 10년 전에 여기서 잠시 봉사도 했고 사랑이라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애썼지. 도진, 사랑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할머니, 아이고 안타깝지. 서윤이가 입양 직전에 갑자기 사라졌어. 모든 서류를 포기하고 그 아이 결국 미국으로 입양 갔다고 들었네. 좋은 부모 만났을 거야. 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는 서윤이 사랑이를 포기한 이유가 자신에게 등록금을
주기 위해 모든 재산을 썼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 그리고 아이와의 미래, 이 모든 것을 도진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환상을 위해 포기했다. 그는 서윤에게서 잃어버린 사랑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능력한 남자일 뿐이었다. 도진은 보육원 건물 앞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가 지으려 했던 서윤과의 집 설계도. 그는 그 집을 짓지 못했다. 사랑이도 찾지 못했다.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쳤고 영혼은 상실감으로 가득 찼다. 서울 낡은 창고. 도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돈도 명예도 사랑도 목표도 없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낡은 스케치북만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민주였다. 민주. 냉정한 목소리로. 강 전무님. 아니 강씨. 잘 지내십니까? 도진. 힘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민주.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당신이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지 않았잖아요. 도진. 분노하며.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 당신은 아직도 이서윤 씨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희생이 그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요. 제가 그 환상을 깨줄까요? 민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민주. 이서윤 씨가 당신이 후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바로 떠났죠? 그녀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 떠났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도진.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민주. 서윤 씨가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껴 결혼을 깼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연민이 자신의 삶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단절을 위해 떠난 겁니다. 민주가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다. 강도진 씨가 저에게 보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그의 연민은 나의 삶을 망칩니다. 부디 그에게 제가 당신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는 저에게 빚을 갚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빚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진이 상상했던 순수한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존심과 모멸감에 의한 절연이었다. 도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갚으려 했지만 그 희생 자체가 그녀에게는 굴욕이었다. 그는 10년 전에도 그녀를 버렸고 10년 후에도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도진은 모든 것을 잃은 후 이제는 그녀의 사랑마저 잃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속죄였을 뿐이었다. 도진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스케치북 표지에 묻은 흙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부산 바닷가 근처의 흙 냄새였다.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사랑이는 찾지 못했지만 서유는 찾을 수 있었다. 민주의 편지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는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다. 도진은 다시 트럭을 몰고 서윤의 서점 앞으로 갔다. 서점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문 앞에 작은 표지판을 보았다. 표지판, 새 건물주가 내부 수리 중입니다. 임시 연락처, 횡령, 칸, 액, 테스트 체크. 도진은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도진,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이 서점의 건축 보수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주이신 이서윤 씨를 찾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분하고 익숙한 목소리, 예. 강도진 씨. 그것은 서윤의 목소리였다. 서윤. 나는 이 근처의 작은 서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내게 준 서점 건물을 팔아 이곳을 마련했어요. 당신의 돈은 이제 온전히 나의 돈이 되었죠.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로 나는 다시 시작했어요. 도진.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윤아. 나는 부산에도 갔었습니다. 사랑이 아이를 찾으려 했어요. 서윤.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어요? 도진. 나는 당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 등록금을 훔쳤고 당신의 가족 사랑이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죄해야 합니다. 서윤. 단호하게.
당신의 속죄는 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도움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건축가로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응원할게요. 당신은 나에게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을 선물했어요. 이제 당신의 삶에도 지붕을 지으세요. 서유는 전화를 끊었다. 도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용서와 부옹타이, 부옹보, 차하이 충 톤타이, 안다 팀테이고, nhưng cô đã tự tìm thấy sự tự do của mình. Hồi 3. 해방과 부활, 니아이토와 và hồi sinh. hồi 3. phần 2. 미아이 냄사의 The Scent of Rain. 이서윤과의 전화 통화는 강도진에게 마지막 남은 끈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주었지만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삶을 다시 지으라. 도지는 다시 트럭을 몰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낡은 창고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서윤에게서 배운 진정한 건축에 대한 깨달음뿐이었다. 도진의 재기, 그는 더 이상 대형 빌딩이나 화려한 마천루를 꿈꾸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짓고 싶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작은 공간들. 도지는 과거의 명예와 신용을 모두 잃었기에 정식 입찰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독립적인 건축 디자이너로 주로 낡은 건물들을 보수하거나 소외된 지역의 쉼터 등을 설계하는 일을 맡았다. 그의 보수는 적었지만 그의 영혼은 충만했다. 그는 건축 철학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의 새로운 설계대는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도진의 설계 노트 중에서 건축은 단지 벽과 지붕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은 한 사람의 희망을 지탱하는 껍데기여야 한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 곰팡이 냄새가 아닌 흙과 나무의 깨끗한 냄새. 이것이 인간이 꿈꿔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천천히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파산한 천재 건축가에서 인간적인 건축가로 그는 자신이 짓는 모든 건물에 서윤의 흔적을 담았다. 건물 입구에는 항상 작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벤치와 비를 피할 수 있는 넉넉한 처마를 설계했다. 6개월 후, 봄이 오는 길목. 도지는 한 보육원 재건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보육원은 10년 전 서윤이 사랑이를 입양하려 했던 바로 그 보육원 근처에 있었다. 도지는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계했는데 그 도서관은 서윤의 서점, 여름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도서관 중앙에는 낡은 노란색 곰인형이 작은 유리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곰인형의 한쪽 눈은 여전히 실밥이 풀린 채였다. 도지는 그 곰인형이 자신의 속죄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도진의 최종 해방, 캐탈시스. 도지는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가 말했던 서윤의 분노 편지,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도지는 서윤이 새로 연 작은 서점을 찾아갔다. 서점은 여전히 작았지만 깔끔했고 햇빛이 잘 들었다. 그녀는 그가 보수했던 서점 건물을 팔아 이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그가 준 돈이 아닌 희망으로 다시 일어섰다. 서윤은 책상에 앉아 뜨개질이 아닌 새로운 책의 표지를 수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도진을 보았고 미소를 지었다. 서윤, 왔군요. 당신이 짓고 있는 건물들 가끔 소식으로 접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도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는 민주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꺼냈다. 민주 씨가 당신이 나를 연민 때문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의 속죄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까?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이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서윤, 민주 씨에게 보낸 편지는 거짓이었어요. 도지는 충격을 받았다. 서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죠. 하지만 당신은 계속 내게 돌아오려 했어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연민을 거부한다는 극단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당신은 계속 내게 짐을 지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진,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나를 위해 두 번째 거짓말을 한 거군요.
10년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지금은 나의 재기를 위해 나의 사랑을 거부한 거군요. 서윤, 눈물을 닦으며,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면, 당신의 성공 또한 나의 희생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랐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희망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기를 바랐어요. 당신은 이제 비가 새지 않는 지붕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들의 사랑은 희생과 거짓말이라는 역설적인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들은 모두 진정한 사랑과 배려로 해석되었다. 도지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진, 알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빚진 모든 것을 갚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성시켰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서점을 둘러다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도진, 당신이 그 낡은 노란색 곰인형을 내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게 주려 했던 영혼의 설계도였으니까요. 서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도진 또한 그녀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투기아이 토앗, 투기아이 토앗나, 치초 칭민, HOI 3, 해방과 부활, GII 토아바 호이싱, 호이바, 판바, 미자 냄새, The Scent of Rain. 끝 강도진은 이서윤의 새로운 서점에서 노란색 고민형을 받았다. 이제 고민형은 그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그것을 설계할 때마다 자신의 책상 위에 두었다. 고민형의 실밥이 풀린 한쪽 눈은 그가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결함을 포용하는 건축을 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도진의 삶. 2년 후, 도진은 이제 작지만 단단한 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주로 공익적인 프로젝트, 특히 낡고 소외된 지역의 쉼터, 보육원, 작은 도서관 등을 설계했다. 그의 트럭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공허함 대신 진정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새로 지은 노인 복지회관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회관은 햇빛이 잘 들고 빗물이 잘 빠지도록 설계되었으며 마당에는 서윤이 좋아하던 흙과 잔디가 깔려 있었다. 개소식 행사 도중 도지는 연단 뒤편에서 첼로 연주 소리를 들었다. 맑고도 깊은 음색이었다. 서윤이 연주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도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연주자를 찾아 뒤돌아보았다. 서윤이 아니었다. 젊은 여학생이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서윤이 꿈꾸던 첼리스트의 모습과 흡사했다. 연주가 끝나자 도진은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도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곡은 여학생,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이 곡은 제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빗물 위의 선율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스스로 시력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연주한 곡이기도 해요. 도진, 선생님이요? 여학생, 네. 저희 선생님은 시력을 잃으셨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을 담아 이 곡을 만드셨어요. 선생님은 지금 저희 옆마을의 작은 예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도지는 깨달았다. 서유는 이제 첼리스트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돈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그 희망은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도지는 그녀의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도진의 마지막 설계, 서윤에게 닿다. 도진은 자신이 짓는 모든 건물에 서윤의 존재를 담았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와 축복을 전하고 싶었다. 도진은 자신이 건축을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 즉 10년 전 그들이 함께 살았던 낡은 반지하 건물을 찾아갔다. 건물은 재개발 예정으로 텅 비어 있었다. 도지는 그 반지하 방 앞에 작은 벽돌 벤치를 설치했다. 벤치 옆에는 낡은 우체통이 하나 있었다. 도지는 우체통 안에 노란색 고민형이 그려진 엽서 한 장을 넣었다. 엽서에는 아무런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엽서 내용. 비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깨끗한 공기의 냄새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해방 선언이었다. 빛도 죄책감도 연민도 아닌 오직 순수한 축복 마토이 결말. 며칠 후 서유는 낡은 반지하 골목을 찾았다.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시작된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녀는 문 앞에 새로 설치된 벽돌, 벤치와 낡은 우체통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저하며 우체통을 열었다. 낡은 노란색 곰인형이 그려진 엽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엽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엽서의 종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익숙한 먹 냄새와 흙 냄새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엽서를 읽었다. 비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깨끗한 공기의 냄새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10년 전 도진이 그녀에게 희망을 약속했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그녀는 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첼로 연주를 가르치던 제자에게 받은 새로운 노란색 곰인형을 꺼내 벽돌 벤치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 서유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아닌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끗한 공기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만나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완전히 해방시켜 줌으로써 완성되었다. 한 사람은 건축가로서, 한 사람은 선생님으로서 서로의 꿈을 영원히 지탱해주는 지붕이 되었다.